오늘 얘기할 건 이제 누구나 집. 누구나 집입니다. 이름은 좋죠. 누구나 집. 제가 옛날에 한번 누구나 집 얘기 한번 한 적 있는데 네. 이게 될까 했거든요. 아, 됐어요.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이따 좀 더 얘기하겠지만 네네. 될까 했는데 되네요. 될까 했는데 사실은 그때 나왔을 당시에는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봤어요, 시장에서. 네. 왜냐하면 아니 말이 돼라고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일단 그러니까 요거 이따가 저도 궁금해요. 이게 어떻게 되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어떻게 이게 되고 이게 앞으로도 될까 싶은데 일단은 되고는 있습니다. 아. 누구나 집의 기본 컨셉. 임대료 집값의 한 10% 정도 되는 분양가의 10% 정도 되는 임대료만 보증금을 내고 네. 그 다음에 쭉 10년 동안 월세로 살다가 네. 지금 내가 분양을 받았을 때 당시의 분양가로 10년 후에 가가지고 집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10년 뒤에 살 집을 미리 지금 월세로 들어가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10년 뒤에 무조건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그것도 무조건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받을 수 있는. 받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딱 봐서 내가 이걸 10억에 분양 받았는데 그때 가서 집값이 20억이야. 네. 그러면 바로 받아서 팔면 되는 거고. 만약에 10억에 분양 받았는데 얘가 8억이다? 그러면 에이 안 받아. 그럼 그건 이제 미분양 아파트잖아. 네. 이거는 건설사가 다 떠안고. 이런 그림이 나왔을 때 당연히 야 그게 말이 되냐. 1번 건설사가 미쳤냐. 네. 그런 리스크를 안고 가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 네. 2번 그러면 그 10년 동안 건설사는 뭘 먹고 사냐. 그러니까. 아무리 거기가 진짜 10년 후에 집값이 오를 것이다 라고 생각돼도 건설사는 특별히 가져가는 게 없는데 남는 것도 없고. 그러면 임대료를 비싸게 받을 것이냐. 네. 그런데 그 임대료가 시세의 뭐 시중 시세 85%에서 95% 정도의 임대료만 낸다고 하니 네. 결국은 임대료도 비싸게 못 받아. 보증금도 별로 비싸게 못 받아. 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다른 곳에 활용할 수 있기를 해? 그것도 아니야. 그러면 월세 그 부족한 부분을 뭐 정부에서 보조를 해주냐? 그것도 아니야.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되냐? 네. 당연히 이걸 보고 말도 안 되는 또 이상한 정책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한 6개월 전이었죠. 네. 한 5월, 6월 정도에 나왔으니까 그 정책이. 근데 지금 공모 사업자를 선정해서 건설사가 정해졌습니다. 네, 화면을 잠깐 보시면 30대 분양가 5억에서 또 8억으로 확정이 됐어요. 네. 분양가도 이게 어떻게 30평인데 8억 정도가 되는 거겠죠. 이제 지역마다 다르긴 한데 사업지는 총 이렇게 6개 사업지입니다. 네네. 화성 능동 네. 그리고 인천 검단에 4개, 의왕 초평에 하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대 수는 조금 다르고 네. 면적도 조금씩 다르긴 해요. 네. 그런데 대부분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60제곱미터 이하가 조금 많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우선 시범사업 공모사업지에 이걸 선정을 할 때 얘네들이 뭐냐 하면 자 이런 사업을 할 텐데 하고 싶은 사람 들어오세요 라고 해가지고 모인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뭐 강제한 것도 아니에요. 강제한 것도 아니고 모이라고 했는데 이만큼이 모인 거 보니까 실제로 되고 될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분양가를 책정을 했는데 5억 9,400에서 8억 5천만 원 정도로 책정이 됐습니다. 네. 아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제일 쉽잖아요. 그러니까 10% 돈 내고 예 90%를 원래는 뭐 대출을 받든지 해서 집을 사는 건데 그렇죠. 대출은 그만큼 안 해주니까. 예. 그러니까 대출 받은 셈 치고 은행에 이자 내는 거를 여기 건설사한테 내라. 임대료 내는 거. 임대료로 내라. 그리고 그 중간엔 돈을 모아라. 그리고 이런 열심히 컨셉이. 모아가지고 네. 10년 뒤에 집을 사라. 네. 지금 정확한 걸 짚어주셨는데 가만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대출을 못하게 막았어. 은행에서는 못 받게 해요. 개인 대출을. 네. 그런데 결국은 보증금만 깔아놓고 이자만 납부하는 식에서 돈을 모아 나가는 거면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대출과 다른 점이 무엇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건설사가 대신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렇죠. 일단 나한테 짓기는 준 해야 거죠. 되니까. 예. 네. 그런데 그 건설사의 그 돈은 어디서 나느냐? 뭐 은행에서 다 끌어오는 것도 아니고 LH나 어쨌든 뭐 그냥 쉽게 얘기해서 나라 돈입니다. 절반은 나라 돈이고 나머지 것들은 시중에서 모아요. 리츠를 결성을 합니다. 아, 어쨌든 저쨌든 우리가 대출을 은행에서 받더라도 네. 그 은행에서 해준 그 돈이 사실은 시중에서 끌어모은 돈이니까 네. 뭐 형태가 리츠라는 걸 만들든 뭘 하든 뭐 복잡하더라도 어쨌든 그 돈이 대출의 성격인 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걸 개인이 받느냐 기업이 받느냐인데 사실은 이걸 짓고 뭐 하고는 과정에서는 기업이 조금 더 가져가되 네. 그럼 얘네들은 남는 게 뭐가 있어? 이게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도대체 뭐가 남는 게 있어서 아니 이거 시청하시는 분들도 건설사 입장이라고 한다면 자 여기에 아파트를 지으세요. 그런데 그 아파트 짓는 그 돈은 10%만 지금 받아갈 수 있고요. 네. 나머지는 월세로 10년 동안 받다가 나머지 90%는 10년 후에
잔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돈은 지금 분양가의 90%고 집값이 올라가도 더는 못 받고 떨어졌을 때는 그마저도 못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한다면 하시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10년 뒤에 가격이 어떻게 될 줄 알고. 그렇죠. 미래 분양가를 어떻게 지금 확정을 하냐. 처음에 여기 그 사업 계획서나 이 공모한 거 공고문을 보게 되면 주변에 감정 평가를 해서 시세를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 그 가격은 정부에서 정해주는 건 아니고 여기에 이제 입찰을 하는 이런 네네. 민간 건설사들이 써내는 거죠. 네. 아, 우리는 5억 9천, 뭐 우리는 5억 8천 이런 식으로 써내서 경쟁력이 있는 곳이 뭐 낙찰이 되는 겁니다. 네네. 어쨌든지 간에 그렇게 써낸 그 분양가는 어떻게 결정을 하냐? 1년의 집값 상승률을 1.5%라고 가정을 해요. 매년 앞으로 10년간. 그렇죠. 그러면은 1.5%씩. 예, 지금 집값을 예를 들어 10억이라고 따져 본다면 여기서 10억에 1.5%가 내년에 늘어나고 그다음에 1.5%면 한 1,500만 원 정도니까 네. 10억 1,500만 원에 또 1.5%가 계속 복리로 늘어나는. 복리로 늘어나니까. 근데 뭐 10년이라고 하는데도 복리가 그렇게 크게 나오지는 않아요. 네. 어쨌든지 간에 뭐 1.5%, 한 15%, 한 18% 정도? 그러니까 10억짜리가 11억 8천만 원 정도 되는. 네. 그럼 그걸 계산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지금 분양가를 건설사들이 정할 수가 있는 거고 그렇게 정해가지고 너희들이 입찰을 해라라고 한 건데 이렇게 분양가가 현재 정해졌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시세를 따져보면 기존에 있는 주변 주택의 시세보다 비슷하거나 약간 비싼 곳들이 있긴 있어요. 네. 근데 그건 1년에 1.5%씩 가정해가지고 지금 땡겨온 거니까 네. 그렇게 그게 비싸다라고 볼 수만은 또 없고요. 궁금한 건 왜 건설사들이 이런 거에 입찰을 했냐라고 네. 하는 건데 지금 청소부맘님 임대료 비싸겠네요라고 하지만 임대료는 주변에 85에서 95% 수준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건설사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왼팔 오른팔 다 잘리고 네. 그냥 사실상 그냥 나는 모든 리스크를 다 떠안는 개념이거든요. 그렇죠. 다 그러니까- 떠안는 개념인데 어떻게 여기 들어올 수 있냐? 그냥 그 공공택지를 여기다가 갖다 주는 겁니다. 땅은 우리가 줄 테니까 여기다 이거 니네들이 건설을 해. 네. 건설을 하고 임대료 받아가면서 나머지 것들은 가져가라라고 하는 건데 이 전제에는 그럼 집값이 상승한다라고 보는 시선이 조금 더 강하게 깔려 있다라는 거겠죠. 그러겠죠. 최소한 10년 후에는 미분양 날 일은 없어라고 보는 시선이 조금 더 우세한 쪽. 건설사 입장에서는 네. 이게 설마 지금 그 가격보다 떨어져 있겠냐 10년 뒤에는 그렇죠. 그럴 리는 깡통 없기 얘기해서 때문에 그렇죠. 네. 당연히 분양들은 무조건 받을 것이고 네. 어차피 나는 뭐 1.5%씩 그 최소한의 마진과 이 월세는 받으니까 그렇죠. 요걸로 충분할 것이다. 네, 지금 대출에 대한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월세 받는 것들로 충당하고 약간의 사업비도 건질 수 있다라는 수준에서 계산이 된 거고 그 임대료까지 이제 협상이 된 거니까요. 그것과 이제 요 분양 가격 이런 것들을 이제 계산을 다 해가지고 제출을 해서 선정이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좋은 점은 뭐냐면 이미 정부가 가지고 있는 공공택지이기 때문에 택지 마련에 있어서 혹은 뭐 민간 택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 기존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뭐 내보내고 이런 과정에 대한 복잡함은 건설사 입장에서 사실은 없죠. 그냥 네. 가서 지어주기만 하고 그 돈만 받으면 되는 구조라서요. 일단은 그런 이해 타산이 맞아가지고 이렇게 분양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기는 한데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임대료 관련된 부분들. 네. 요게 85%에서 95%라고 얘기는 하지만 누구에게 85를 해주고 누구에게 95를 해줄 것이냐는 구체적인 안은 안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얼마가 되느냐도 모르겠고 현재 처음에 최초에 나온 그 안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입주를 시키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네. 여기에 입주시키는 대상이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계층이냐.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특공 계층, 특별 공급으로 넣어야 되는 뭐 신혼부부라든가 아니면 뭐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나 뭐 1인 가구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뭐 조금 더 임대료를 싸게 해주고 일반 공급에 대해서는 그보다는 비싸지만 시세보다는 싸게 해주고 뭐 이런 그림을 그렸었어요. 근데 그걸 얼마의 수준에 할지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나온 바는 없다. 그러면 지금 약간 제가 보면 이상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네. 어쨌든 지금 분양가는 정해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임대료는 아직 지금 미정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임대료가 많이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럴 가능성도 있기는 하지만 그것마저도 막아놨어요. 일단 아무리 올라봐야 연 5% 수준 이상은 못 올리게끔 막아놨고 그것도 얘네들이 들어올 때 몇 %씩 올릴 거야 입찰할 때 내 해가지고 경쟁력 있는 곳들만 지금 받아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여기에 들어갔을 때 세입자로서의 리스크는 일단 쫓겨날 일은 없고요. 네. 쫓겨날 일은 없고
그다음에 중간에 나갈 수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나갈 수도 있습니다. 나갈 수도 있어요. 예, 집이 생겼으면 집을 사서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중간에 얼마든지 집을 사도 되고요. 네. 그리고 나중에 가가지고 10년 후에 이 집을 그냥 분양 받을지 말지도 선택할 수 있는 거고. 네. 하나 확실하지 않은 거는 그 부분입니다. 내가 이걸 나갈 때 다른 사람한테 내가 바톤을 넘겨줄 수 있느냐, 그걸 내가 결정하느냐. 아, 그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즉 제가 월세를 내고 살다가 있다가 네. 이 집이 좋기는 한데 다른 곳에 집이 어떻게 뭐 청약에 당첨되든 뭐가 되든 생겼어요. 네. 그럼 다음 세입자를 받을 때 네. 그 세입자가 내가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느냐인 거죠. 만약에 그렇게 제가 찝어가지고 제 친구 중에 혹은 가족 중에 누가 여기로 들어오기로 했습니다. 이걸 내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다면 거기서는 뭐가 발생할 수 있느냐? 프리미엄이 맞습니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붙을 수 있어요. 네. 이걸 그러니까 나한테 주어지면 그런 프리미엄이 내가 가져가게 되겠죠. 네. 그런데 이게 정부에서 하는 거라면 그게 안 될 거예요. 안 되겠죠. 예. 뭐 우리가 그 분양 전환 임대주택 같은 거 공공 분양에서 많이 하잖아요. 네. 그것과 비슷합니다. 걔는 10년 동안 들어가서 나중에 이걸 받게 될지 말지를 정하는 건 마찬가지인데 뭐 과거에 있었던 거는 이제 그때 가가지고 시세를 감정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어쨌든 컨셉은 비슷한데 그런 경우에 세입자가 나가게 되면 이 임대 받던 사람이 나가게 되면 여기에 세입자를 누구로 할 것이냐 정하는 건 LH에서 정해요. 나라에서 네. 정하죠. 공공 분양이니까. 네. 그런데 이건 가만히 보면 땅은 빌려줬지만 땅은 줬지만 민간이거든요. 네. 민간 임대입니다. 네. 그러면 그거를 LH나 뭐 공공기관이나 정부에서 강제할 수 있느냐? 지금 봤을 때는 그럴 장치는 없다고 보여져요. 아, 그래요. 야, 그러면 이게 저는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만약에 지금 이번에 됐어요. 네. 근데 만약에 뭐 내년이나 내후년에 또 폭등을 해버린 거예요. 만약에. 네네네. 그러면 이 시세 차익이 더 커지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그렇죠. 당연히 커지고 딱 그냥 그러면은 안전마진 깔고 가는 거죠. 안전 마진을 무조건 깔고 가는 거잖아요. 네. 이거 약간 그 뭐 주식처럼 그냥 스톡 옵션처럼 나는 8억에 살 수 있는 거를 지금 13억, 14억에 막 가면 그렇죠, 그렇죠. 프리미엄이 엄청날 거 아니에요. 그걸 중간에 세입자를 바꿀 수 있는 권한을 나에게 준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상당히 이게 또 괜찮은 거일 수도 있겠네요. 네. 세입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는 거죠. 리스크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슬슬 나오는 질문 중에 이게 되느냐? 이 임대 세입자의 조건을 내가 변경할 수 있느냐? 네. 그 집주인은 사실은 민간 건설사가 되는 거고 여기 나와 있는 이 네. 극동건설 컨소시엄 뭐 이런 우선협상 대상자 요런 친구들이 되는 거고 네. 이 안에 나는 세입자로 들어가는 건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내 마음대로 세입자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선정을 할 수 있느냐라는 걸 나한테 주어지게 된다면 얘는 글쎄요. 얘는 또 갸우뚱한 그래요. 그러면은 요상한 집이 되는 제가 건설사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면 네. 어쨌든 사업의 리스크는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방법을 쓸 것 같은데 공사비를 어떻게든 줄여가지고 네. 그냥 뭐 소위 말하는 뭐 부실공사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아하. 조금 뭐 인테리어도 조금 좀 단순하게 하고 뭐 마감재 안 좋은 거 쓰고 네, 예. 최대한 뭐 조경도 좀 빼고 뭐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공사비를 줄이려고 해서 분양가 대비 차익을 좀 노리려고 할 것 같은데 충분히 그럴 수는 있죠. 그런 거를 막는 어떤 제도 같은 거는 그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거는 아직은 없어요. 그래요? 아직은 없고 이제 금액만 이렇게 써놓도록 했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때 가가지고 어떻게 될지도 사실상 뭐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서 물론 이제 원가 책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하겠죠. 네. 일반적으로 공사를 하듯이. 근데 지금까지는 구체적인 큰 그림만 나와 있고 그런 세부적인 내용들은 여쭤보면 아직 모른다. 네. 아직 확정된 게 없다라는 정도입니다. 불과 한 넉 달 전만 하더라도 국토부에서는 이거 그럼 들어갈 때 청약통장 써요 안 써요라고 질문했을 때 그건 아직 미정입니다라고 했었어요. 네. 근데 지금 가닥이 잡힌 건 청약통장 안 쓴다. 아 그래요? 왜냐 임대기 때문에. 민간 임대니까. 네, 민간 임대니까. 그러니까 얘의 그 어떤 본질은 민간 임대예요. 네. 민간 임대인데 10년 후에 분양을 해주겠다. 네. 공공 분양에서 공공 분양 임대주택, 그러니까 분양 전환 임대주택과 다른 건 그냥 민간이 하는 정도. 그래서 당연히 민간 임대라서 청약저축통장도 안 쓰고 청약통장도 안 쓰고 네. 심지어 청약 자격도 여기서 이제 총 세대가 예를 들어 뭐 100세대가 있다. 그 중에 20%만 특별 공급으로 빼야 되는 의무 조건이 있습니다. 네네. 80%는 그냥 일반 공급이에요. 이 80%에 대해서는 19세 이상이면 청약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예. 다른 기준 없이? 무주택.
무주택인데 19세 이상이면 성인이면 다 되나요? 네, 다 됩니다. 예전에 말씀하셨던 그 민간임대 그거. 그게 자꾸 떠오르죠. 네. 자꾸 떠오릅니다. 네. 똑같아요. 왜 어. 가만히 이게 얘기하고 있다 보면 그거랑 다른 게 뭐지? 네. 다른 게 있다면 딱 하나. 택지가 공공택지라는 거. 네. 택지가 공공택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건설사한테 유인으로 싸게 공급했기 때문에 네. 그것만 다를 뿐이지 사실은 똑같아요. 야, 그러면은 이게 누구나 집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어떤 그 뭐 소수의 그 분들을 위해서 네. 정부가 어찌 보면 많은 혜택을 준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고민할 점은 그 부분이 붙는 것 같아요. 여기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러면 어떤 대상들이냐라고 봤을 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 정도는 네. 특별공급이라서 사회적 배려가 필요하신 분들 우선이에요. 나머지 80%는 그냥 뺑뺑입니다. 네. 뺑뺑이. 그리고 이제 뭐 규모에 따라서 지역에서 지역의 몇 퍼센트를 우선적으로 해줘라. 예를 들어서 뭐 인천 검단에 사시는 분들 위주로 먼저 50% 뽑고 나머지 특별공급 빼니까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뭐 인근 지역 이렇게 하는 거는 해당 지역에서 지자체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기는 하나 거기에 들어갈 때 무주택 그냥 19세 이상이면 뺑뺑입니다. 그러면 차익이 딱 봐도 네. 진짜 집값이 막 나중에 확 꼬꾸라지지 않는 이상은 딱 봐도 어마어마한데 일단 아니면 말고잖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안 받으면 그만이에요. 안 받으면 그만이에요. 그리고 네. 중간에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래서 로또라고 생각되는 이거에 당첨이 되신 분들은 어떤 기여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자격이 있고 무슨 어떤 뭐 나라를 구한 복 전생에 나라를 구한 전생에 뭔가 그 이순신 그 놓쳤던 그런 분들이길래 그 차익을 가져가는 건지 그게 그러네요. 이상합니다. 이건 그 추첨을 통해서 진짜 어찌 보면 반 로또를 주는 개념처럼 그렇죠. 돼버렸네요. 예, 그 모양새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보여드렸던 그 지금 오징어 게임이라고 감각 브래들리 말씀하셨는데 그게 요거죠. 네. 이거 한 3주 전에 네. 민간임대 편법 분양 해가지고 제가 가지고 왔던 기사예요. 그러니까 이걸로 기억나시죠? 단타치기 한다. 단타치기 한다. 네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소름 끼치게도 똑같아요. 그럼 이게 맞나? 그러니까 생각이 이게 드네요. 이게 맞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네. 한대니까 그리고 뭐 나왔잖아요. 이제 모양새가 네, 이렇게 나왔으니까 금액도 나왔으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안 할 리가 없다라는 판단을 하겠죠. 안 할 리가 없다. 뭐 굳이 내가 무주택이면 이걸 안 할 이유가 있나? 네. 그럼 이게 지금 언제부터 뭐 청약을 한다 뭐 이런 게 있나요? 지금? 그게 정확히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래요? 시점이 정확히는 나오지는 않았고 언제부터 이제 첫 삽을 뜨게 되고 분양이 언제부터 시작될지가 확실하지는 않은데 네. 그게 이제 나오게 되면 뭐 네. 대략적인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언급은 되긴 했지만 이게 3기 신도시보다 빨리 공급이 될지 네. 뭐 그렇게 될지는 아직까지는 나와 있는 그냥 건 지금은 없습니다. 딱 그냥 위치하고 네네. 그냥 세대수 정도, 세대수. 평형 정도. 네, 평형 그 정도만 정도 나오는 하고 그 평형이 뭐 어느 평형에 몇 세대 있느냐 요 정도도 대략적으로 나와 있긴 한데 따져보면 그 위치들이 지금 나쁜 곳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의왕 그리고 인천 저기 검단. 네. 그리고 그러니까 저기 하나 화성 능동. 능동. 네, 능동은 동탄 1기 왼쪽 쪽입니다. 네. 수원 여기 아래쪽이니까 여기 사진에 딱 나와 있네요. 위치가 뭐 나쁘지 않죠. 나쁘지 않아요. 인천 검단이야 진짜 거의 뭐 인천이라고 하지만 서울과 딱 거의 붙어 있는 곳이고 네네. 입지도 나쁘지 않은 곳에 이런 민간 임대 아파트가 분양 전환은 가능하게 나오는데 그때 지난번에 제가 갖고 왔었던 민간 임대 편법 분양에서 하지 말아야 될 확정 분양가 제시. 그게 여기는 이제 확정 분양가죠. 그렇죠. 그때는 오징어 게임이었던 게 뭐 30%는 뭐 예, 막 그죠. 이런 거 있어가지고 불안했는데 네. 여기는 100% 당첨권이고 싫으면 안 받아도 되고. 네, 들어가면 그냥 그리고 뭐 살다가 좀 불편하면 나와도 그만. 나와도 그만인데 이제 한 가지 확정되지 않은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대로? 내가 나오게 됐을 때 아. 다음 세입자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 건설사가 당신이 알아서 구해오세요. 그러면 여기에 프리미엄이 딱딱 붙어가지고 난리가 날 것이다. 근데 그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없어요. 너무 세상을 그 순수하게 바라보시는 것 같아요. 이런 걸 만드시는 분들이 약간 급하게 나온 느낌도 좀 많이 있었고. 급하게 나왔었죠. 네. 그래서 그때도
이때 제가 기억나는 게 뭐냐면 누구나 집의 그 컨셉 중에 하나가 그 마을 공동체처럼 해서 그 할머니가 뭐 어린이집에서 이제 근무하고 예. 아이들 봐주고 그리고 뭐 세탁실도 운영해서 예. 뭐 노인 일자리도 창출하고 노인 일자리도 만들고 뭐 한다고 한 게 있었는데 그때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건설사가 지금 이게 손해가 클 거니까 예. 그런 커뮤니티를 운영하면서 운영 수익을 받아. 아. 라는 식으로 저는 이해를 했었는데 네. 그 부분도 지금 애매한가요? 없어요. 그런 부분도 지금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건 아니고 이렇게 선정만 하고 이 선정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의 핵심은 뭐였냐면 집값이 1.5%로 상승한다. 이건 최대치. 그러면 너희들이 지금 얼마의 분양가를 받으면 적당할 것 같아? 라는 그 부분. 네. 그 다음에 거기에서 임대료를 책정을 해가지고 임대료를 가져가는데 임대료와 보증금의 비율 있잖아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분양가의 10%를 내고 임대료를 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올리면은 이 월세가 낮아집니다. 네네. 그런데 얼마를 올리고 얼마를 낼지 이 전환율 이런 것들도 너희들이 구체적으로 가지고 와라. 그냥 단순하게 10%, 11%, 12%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약간 모델을 만들어가지고 네. 뭐 10% 혹은 25.8% 이렇게 하면 얼마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너희들이 수익 창출할 것도 가지고 와라. 그거를 보고 이제 대상을 선정을 한 거거든요. 그럼 조금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어쨌든 조금 더 이제 명확해질 거니까 네. 그거를 뭐 보고 네. 그걸 보고 선택은 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나온 걸로만 봤을 때는 안 할 이유는 없네요. 안 할 이유는 없죠. 네. 어떤 리스크 자체가 느껴지지가 않네요. 딱 하나 있다면 지금 이 분양가가 적정한 것인가. 그러니까 시세보다 싸지는 않아요. 네네. 왜냐 일반 분양가 같은 경우는 시세보다 보통 싸게 나오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런데 이건 이제 10년 후에 집값을 생각해서 지금 주변 시세보다 싸지는 않은데 네. 그렇다고 와 비싸 이럴 정도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매해요. 네. 판단이. 그리고 그게 좀 있죠. 뭐 이렇게 말하면 뭐하지만 상대적으로 좀 브랜드가 좀 그쵸. 중견 기업들, 중소기업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정도의 예, 예. 느낌이니까. 맞습니다. 메인 뭐 어떤 뭐 탑급 브랜드들은 안 들어왔습니다. 지금 뭐 읊어드리자면 계룡건설, 제일건설, 우미건설, 극동건설, 뭐 금성 백조주택, 제일건설 컨소시엄이니까 여기에 이제 네. 다른 건설사들이 붙기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어쨌든 뭐 싫으면 안 받으면 그만이니까. 안 받으면 그만이에요. 그냥 안 받으면 그만이니까. 네. 나쁜 건 없네요. 나쁜 건 사실은 없습니다. 저도 할 수 있다면 해보고 싶은데 네. 다만 이제 면적이 아까 말씀드린 60제곱미터의 소형 면적이 조금 더 많아요. 네. 그래서 그것도 이제 거의 극과 극으로 갈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기 있는 거 요즘에도 분양하는 거 보면 좀 소형 평수보다 84제곱미터에 완전 몰리는 경우들이 많이 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보면 나중에 가서 이건 진짜 추첨이니까 정말 역대급 경쟁률이 나오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아직은 뭐 미정이지만 네. 나중에 이제 청약을 받게 되면 19세 이상 무주택자면 전국에서 다 전국까지는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지역 보통 우리가 청약을 받을 때 민영주택도 인근 지역까지. 그런데 수도권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서 한다고 해도 인천이라고 한다면은 네. 수도권 포함이 되는 거고. 그 정도 안에서는 네. 그럼 누구나 다 그죠. 정말 누구나 집이 된다. 누구나 집이 누구나 집이 되고 사실 그게 나 지역 지금 천안에 사는데라고 한다면 네. 그러면 안 되지만 위장전입 이런 거 하잖아요, 막. 그래서 또 문제가 되고, 네. 그래서 주변에 전세 수요도 많아지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이런 거 저런 거에 대한 좀 불편한 것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집이 그렇게 됐죠. 그리고 되면 일단 뭔가 투명한 선물 상자 안에 선물 보여. 이거 가져가서 너 마음에 안 들면 이거 반품해도 돼라는 그런 그렇죠. 예. 럭키박스인데 투명해. 예, 투명.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보니까 골라서 하면 되니까. 그 선택권도 나한테 있다라는 네. 게 어쨌든 지금 걸로 봤을 땐 좋습니다. 지금 걸로 봤을 땐 좋습니다. 나쁠 게 없네요. 네. 전혀. 이게 그리고 가장 또 누구에게 매력적일 거냐 하면 중간에 프리미엄 붙여서 막 팔게 되면 네. 아시다시피 보유세가 없어요. 임대주택이니까 보유세가 없고 뭐 2주택, 3주택, 4주택 필요 없습니다. 10년 후에 4주택, 5주택이 되는 거지. 지금은 그냥 무주택이에요. 이걸 몇 개를 갖고 있든 간에. 그러네요. 네. 그러면 결국은 또 주택 시장이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런 곳에 눈을 돌리게 될 사람들은 뻔하죠. 네. 그러네. 네. 그러면 또 프리미엄 좀 주고라도 아유,
바로 인수해가지고 그럼요. 임대 주면서 살 분들도 있겠네요. 전전세는 아마 안 되겠지만 이게 내가 살던 집은 뭐 전세 주고 월세 주더라도 여기 들어가지고 싼 월세 주고 여기서는 비싼 월세 받고 여기다 충당하고 환경만 좋다면 그런 것도 그럴 수도 가능 있겠군요.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좀 더 명확해지면 또 한번 다뤄보고요.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 옛날 가격 생각하면 그죠. 옛날이라고 표현하시기도 하는데 사실 옛날이 아니죠. 이제 그죠? 1, 2년만 지나가더라도 정말 몇 년 전만 해도 사실 뭐 이 정도 가격대는 비싼 가격대였는데 그러니까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작년에 여기가 이거였다고? 이런 느낌. 사실 뭐 지금 화성에 막 8억 막 이런 느낌이면 사실 옛날에는 좀 이건 너무 센데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뭐 싸게 그렇죠. 느껴지기도 하고 하는 거 보면 가격이 많이 오르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습니다.